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허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난해 예산안 통과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왜곡하고 오도하고 심지어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짜뉴스로 편집해서 제공하는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제기되었던 예산 삭감 가짜뉴스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소 내용이 깁니다. 그만큼 가짜뉴스가 심각하기에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지금서부터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잘 들어주시고 언론을 통해서 사실을 제대로 국민들께 많이 알려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국회 언론 기자분들께서 많이 교체가 되셔가지고 지난 연말 연초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예산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 또 아실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기자회견문을 내용이 길기 때문에 오늘 참석한 의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한 의원님들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예, 우리 김영진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경태 의원님도 참석해 주셨고요. 그리고 서영석 의원님 참석해 주셨고, 장철민 의원님, 그리고 안도걸 의원님 이렇게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 지역구 의원 안도걸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이 민생 예산을 깎았다는 거짓으로 또다시 국민을 속였습니다. 내란 수계에 허무맹랑한 주장에 편승한 것도 모자라서 극우 유튜버들의 가짜 뉴스까지 더해 국민을 우롱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과 부역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감액 예산을 통과시켜 민생과 우리 경제에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했다고 한 입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관계에 대해 말씀을 정확히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올해 예산 삭감 규모와 세수 결선 문제입니다. 올해 예산안에 총 지출은 677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예결위에서 감액한 규모는 4조 1천억 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0.6%에 불과합니다. 특히 금년도 예산의 감액 규모는 23년도 예산안 당시 4조 6천억, 24년 예산안 당시 4조 2천억 대비 줄어든 규모입니다. 그런데도 민생과 국가 경제를 파탄냈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더욱이 수조 원에 달하는 지방 교부금을 삭감한 것은 맹목적인 긴축 재정과 재정 건전성만 쫓다가 수십조 원에 감당할 수 없는 세수 결손이 생기자 이에 대처한 윤석열 정부가 자초한 일입니다. 무슨 염치로 4조 1천억을 깎았다고 문제를 제기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도 23년도 세수 결선이 56조 4천억에 달합니다. 이어서 작년에 24년도 세수 결선도 30조 8천억 원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을 메우려다 보니 23년도 지방교부세가 18조 6천억 원이나 삭감되었고 이어서
지난해에도 6조 5천억 원이 추가로 삭감되었고, 이는 바로 윤석열 정부의 파행적인 재정, 정책 운영의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민주당의 책임인 양 떠넘긴 것은 그야말로 후한, 무치하고 파렴치한 행태에 불과합니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해 예산안 처리 때부터 수차례 감액된 예산의 경위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왔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발 잘 듣길 바랍니다. 국회가 감액 처리한 4조 1천억 원의 70%에 해당하는 것은 예비비 2조 4천억 원과 국고채 이자 상환에 필요한 5천억 원입니다. 네, 서영석입니다.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정부는 올해 4조 8천억 원 규모로 편성에 제출했습니다.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위기가 발생하기 전 예비비 규모가 3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23년 예비비 집행은 1조 3천억 원으로 집행률이 29%에 불과했습니다. 24년 집행도 10월 말 기준 14.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집행률이 50%는커녕 30% 수준에 불과한데 정부가 제출한 예비비를 그대로 의결해줘야 합니까? 방만하게 편성한 예산을 바로잡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국민의힘의 주장은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자고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제주 항공 참사를 예로 들며 민주당이 예비비를 깎아 대응이 어렵다고 주장하는데 부처별로 재난 및 재해대책비 9,270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재해대책 국고 채무부담 행위로 1조 5천억 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예비비 절반을 감액했지만 여전히 정부가 쓸 수 있는 예비비가 2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충분한 예비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민의힘이 계속 예비비 탈행을 한다면 이는 예비비를 주머니 쌈짓돈 쓰듯 쓰려 했음을 반증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권력기관 수사비 문제도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권력기관의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에 필요한 예산은 단 1원도 깎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공공수사 34억, 국민생활 침해 범죄 수사 154억, 마약 수사 99억, 사회적 약자 대상 수사비 37억을 포함해 총 1,267억 원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는 모두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 경비도 거듭 말씀드립니다. 특활비는 일반 수사가 아니라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나 정보 수집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것입니다. 법원도 특수활동비는 사건 수사, 정보 수집 등을 위해 타 비목으로 원활한 업무 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소 범위에서 편성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할 때 지급하도록 해 집행 방식도 아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업무상 횡령,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시절 기소했던 국정원장 특수활동비 횡령은 설사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용도와 사용 목적에 벗어난 것이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된다는 법원의 판단과 법리 적용에 따라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명절 떡값, 민원실 격려금, 공기청정기 대여비와 기념사진 촬영 비용, 휴대폰 요금 납부와 국정감사 격려금에 사용했습니다. 이게 수사고 정보 수집입니까?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걸 민생 예산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는 아주 일부입니다. 여전히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떳떳하지 않으니 증빙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다시 묻습니다.
이런 예산을 바로 잡는 게 민생 예산을 삭감한 것인지 답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원이 지난해 업무용 택시비로 사용한 금액이 5억 7천만 원입니다. 당초 책정된 택시비는 4억 5천만 원이었지만 다른 예산 항목에서 1억 1천만 원을 끌어다 썼습니다. 택시비가 과하니 이를 확인하고자 국회가 사용 내역 제출을 요구했지만 감사원은 거부했습니다. 언론의 취재로 확인된 내역을 보니 새벽 3시에 노래방에서 새벽 1시에 마사지 업소와 식당, 카페에서 택시를 불렀습니다. 장소를 국회 인근으로 기재해 제출했지만 실제 해당 가게는 국회와 4-5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골프 연습장이나 필라테스 센터에서도 택시 호출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게 감사 활동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민생이 뭡니까? 국민의 삶 아닙니까? 검사들과 수사관들의 명절 떡값 안 챙겨주면 민생 예산 삭감입니까? 감사원 직원들이 감사를 핑계로 방만하게 택시비를 타고 다니는 것을 눈감아주는 게 민생입니까? 이렇게 방만하게 쓰이는 국민의 열세가 여전히 민생 예산이라고 생각한다면 국민의힘은 이 자리에 나와 당당히 얘기하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 정부의 특활비성 예산은 총 2조 1,232억 원입니다. 이 중 집행내역에 소명되지 않은 특활비성 예산 760억 원만 감액했습니다. 경찰청 특정 업무 경비를 포함해 필요성과 집행내역을 소명한 대통령 경호처, 국세청 등의 특활비와 특경비는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혈세라고 불리는 소중한 세금을 허투루 쓰는 것을 막은 것입니다. 지금부터 국민의힘이 대정부 질문과 논평 등을 통해 유포한 가짜뉴스에 대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예산이 없어 옆 건물 화장실을 쓴다고 지적하는데 당초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 업무는 법무부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불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 179억 원 삭감은 연례적인 집행 부진이 발생함에 따라 여야 합의로 감액된 것입니다. 특히 유공자 보상금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이전용한 금액이 23년 542억 원, 22년 351억 원에 달합니다. 청년 도약 계좌 및 대학생 장학금 삭감은 최근 2년간 실집행률이 40%에 불과했습니다.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을 1.8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편성했으나 사업 계획이 미비해 증액분의 5%를 감액했습니다.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역시 집행률 미진과 사업이 부실하게 설계된 점을 고려해 46억 원을 여야 합의로 감액했습니다.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1원도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한일 대학생 연수 사업 역시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휘발유 가격 및 유전 개발 예산 삭감은 예산 편성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아 감액한 것입니다. 유전 개발 사업은 경제성 없음이 확인되며 민주당의 삭감이 타당하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아이돌봄 수당은 지난해 기초수급 대상 아동 중 65%만 사업에 참여한 점을 고려해 삭감했습니다. 여야 합의는 물론 정부 모두 수용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원자력 생태계 지원 사업과 혁신형 모듈 원자료 개발 사업 역시 감액한 것이 없습니다. 원전 수출 보증 사업은 국회에서 감액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편성조차 안 한 것입니다. 현장 수요 대응 원전 첨단 기술 제조 기술 및 부품 장비 기술 개발 역시 감액한 게 없습니다. R&D 예산은 유사 중복과제 또는 연내 집행 불가 등 부실 편성에 따라 감액한 것입니다. 특히 개인 기초 연구 예산의 경우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과제는 올해 9월까지 진행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으로 12개월분을 편성해 왔기 때문에 3개월치 예산을 감액한 것입니다. AI 지원 예산 역시 같은 이유로 감액한 것입니다.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기본 재산이 과다하게 적립되었거나 재무구조가 건전한 재정을 활용한 대응 및 신용보증에 자구 노력이 필요함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감액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외식산업 활성화 사업은 농림부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 왔는데 고용노동부 사업 중 같은 취지의 사업이 있어서 농림부 사업과 달리 이 숙박비와 임금까지 지원해 더 풍부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감액한 것입니다.
광물 전용 비축기지 삭감은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 결과에 따른 집행 부진이 예상되어 감액했습니다. 이 역시 여야 합의로 감액한 것입니다.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사업은 불필요한 사업비가 과다 편성됨에 따라 여야 합의로 감액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중증외상수련센터 예산은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대로 윤석열 정부가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가 편성조차 하지 않거나 삭감한 민생 예산이 한둘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기재부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 9천억 원, 지역화폐 예산 3천억 원, 어린이 통학버스 연구비, 청소년 방과 후 예산 11억 삭감, 초중고 예술 강사 인건비 지원 전액 감액,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인건비 지원 전액 감액, 일본 방사능 검사 51% 삭감, 일본 역사왜곡 대응 연구 예산 14% 감액, 독도 주권 수호 및 해양 연구 예산 40%를 감액했습니다.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국비 지원 예산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군 장병 급식 및 부사관 처우 개선 예산도 국방부가 기재부에 수차례 반영을 요청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기재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민생 예산을 누가 깎은 것입니까? 민주당은 법이 정한 원칙대로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사업 계획이 부실한 사업, 과다 추계한 예산을 감행했을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민주당이 추경안 편성 규모를 발표하자 민주당의 단독 예산안 강행 처리로 희생된 민생 예산이라며 무기질 비료 가격이나 324억 원 신설 무산, 농촌 면세유 유가 연동 보조금 120억 원 신설 무산, 농어촌 전기 공급 376억 원 증액 무산, 양식업인 전기료 한시 지원 185억 원 신설 무산, 어촌 복지 버스 도입 등의 민생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예산안 편성권은 법에 따라 정부에 있으니 민주당이 추경안을 편성할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국회는 예산을 편성할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심의 권한만 있습니다. 국회에서 증액을 하려 해도 정부가 동의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국민의힘 주장대로 무기질 비료, 농촌 면세유 등의 민생 예산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정부안에 담아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요 민생 예산을 뺀 채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증액하겠다는 것은 무슨 논리입니까? 민생 예산을 스스로 포기한 게 정부와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야당 탓을 하는 것이 정말 꼴사납습니다. 국가 경제와 민생 경제가 침체 일로에 빠져 있고 내수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의 위헌적, 불법적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경제를 수렁으로 빠뜨렸습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가장 큰 위험인 윤석열을 옹호하는 데 혈안이 된 국민의힘은 민생 예산을 입에 담는 것조차 부끄러운 짓이라는 것을 정말 모르는 것입니까?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실수가 아닌 실력입니다. 본인들의 무능은 인정하지 않은 채 가짜뉴스로 정권 연장과 정당 연장의 꿈만 꾸는 모습이 애처로울 지경입니다. 국민의힘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못하는 정당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극우 세력과 이별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뿐인 윤석열과 이별하는 것이 진짜 국민의힘이 되는 길입니다. 가짜뉴스라는 달콤한 마약으로 호도될 수 있는 국민은 없다는 것을 부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은 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네, 기자회견에서도 보셨듯이 국민의힘과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 속에서도 우리 민주당의 예산 삭감을 비상계엄과 내란의 주요 이유로 담화문을 통해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대통령이 그러한 망상에 빠진 삭감하지 않았는데 삭감한 것처럼
스스로 자기 확신을 가지고 한 것이 망상입니다. 그 망상의 기본에서 이런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또 대통령이 그런 판단, 망상에 기반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주변에 있었던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경제수석 등 국회에서 처리된 예산안의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그런 내용들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한 국힘에서도 본인들이 애초 정부안에 편성하지도 않은 예산을 마치 민주당이 삭감했다라고 주장하는 그 망상에 빠진 국민의힘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소상히 밝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정론 보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계속되는 이러한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